네, 뱃사 육아 베이비 사이언스라고 되어져 있는데 0세에서 4세 알기만 해도 차이를 만드는 육아 대원칙 6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박정은 씨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커리어를 쌓아가던 중 첫째 아이의 출산으로 육아휴직 내고 온전히 육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인터넷상에 근거 없는 육아 정보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 여러 가지 해외 논문과 아티클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리서치하기 시작하면서 뱃사 육아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15만 명의 부모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뱃사 TV라는 유튜브로 활동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책을 다 읽기보다는 중요한 거 중심으로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뱃사님의 철학은 아이의 행동 뒤에 숨겨진 마음을 읽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라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부모와 아이와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알려주는 진정한 멘토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뱃사님이 쓴 책의 목차를 따라서 깊은 지혜를 하나씩 배워가겠습니다. 아이의 기질과 발달을 이해하는 부모가 되세요. 뱃사 육아의 첫 번째 장은 바로 아이의 기질과 발달을 이해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아이의 행동을 보고 떼쓴다, 고집이 세다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뱃사님은 아이의 행동에는 타고난 기질이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놀이터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활발한 기질의 민준이는 놀이기구를 보자마자 달려가지만 신중한 기질의 서연이는 엄마 뒤에 숨어서 한참을 관찰합니다. 이 아이는 소심한 것이 아니라 주변을 탐색하고 예측하는 신중한 기질을 가졌기 때문이죠. 반대로 잠시도 가만히 못 있는 아이는 산만해서라기보다는 온몸으로 세상을 경험하는 활동적 기질이 강해서일 수 있습니다. 뱃사님은 말합니다. 아이의 기질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그 기질이 꽃 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부모의 화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인정의 한마디가 아이에게 나는 소중한 존재다라는 평생의 자신감을 선물합니다. 또한 뱃사님은 발달 단계를 이해하는 것이 육아의 지혜라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2살 아이가 싫어 라고 말하는 것은 반항이 아니라 자율성을 형성하는 정상적인 발달 과정입니다. 아이의 뇌가 아직 감정 조절 능력이 미숙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부모는 아이의 행동을 훨씬 더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2장 육아의 가장 큰 숙제 이유식과 수면 그 해법은 이제 부모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두 가지 문제 바로 이유식과 수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문제는 아이의 발달 단계와 기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첫 번째 이유식 문제. 먹이는 전쟁이 아니다. 아이가 이유식을 거부할 때 우리는 왜 안 먹지? 하고 걱정부터 합니다. 뱃사님은 이유식을 먹이는 전쟁이 아닌 아이의 식사 자율성을 존중하는 시간으로 바꾸라고 조언합니다. 아이가 먹고 싶어 할 때 배고프지 않을 때를 부모가 먼저 파악해야 한다. 아이의 신호를 읽어주고 다양한 재료를 거부 없이 탐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수면 문제. 자율성 존중이 안정감을 만든다. 수면은 단순히 잠드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정서적 안정감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뱃사님은 수면 교육보다 애착 수면을 강조합니다. 그녀의 말을 들어보세요. 수면의 비밀은 정해진 루틴을 통한 예측 가능성에 있다. 일정한 수면 루틴을 만들어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따뜻한 포옹과 대화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아이와의 애착을 굳건히 하라고 조언합니다. 자야 한다는 압박 대신 이제 푹 쉴 시간이라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3장 안돼를 넘어선 소통, 공감 육아와 훈육의 기술. 육아의 핵심인 공감 육아와 훈육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뱃사님은 훈육이 관계를 망치지 않는 선에서 사랑으로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트에서 과자를 사달라고 떼쓰는 한 아이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대응은 이렇죠. 안 돼, 그만 울어 라고 얘기하죠. 뱃사식 공감 육아에서는 1단계 감정을 읽어주기. 누구누구야 과자가 너무 먹고 싶었구나. 2단계 감정과 행동을 분리하기. 먹고 싶은 마음은 괜찮아. 하지만 바닥에 눕는 행동은 안 돼. 아이의 행동 뒤에 숨어있는 감정을 먼저 봐주세요. 그러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공감을 받은 아이는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훈육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뱃사님은 훈육을 할 때 부모의 감정 관리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는 절대 훈육하지 마세요. 잠시 쿨다운 타임을 갖고 마음이 차분해진 후에 대화하세요.
마지막, 내 마음부터 돌보는 부모가 되세요. 마지막 장은 육아의 숨겨진 핵심, 바로 부모의 자기 돌봄입니다. 백사님은 말합니다.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려면 먼저 부모가 행복해야 합니다. 부모가 지쳐있는데 아이를 온전히 사랑하고 공감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내려놓고 자신을 돌보는 것, 그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뱃사님은 자기 공감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찾으라고 조언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생했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하루 5분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육아의 목적은 완벽한 아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아이와 행복한 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아이는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를 원하니까요. 오늘 배운 것 중에서 딱 하나만 한번 실천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오늘 하루 어떤 마음이었어? 이 따뜻한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육아를 완전히 새로운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